오늘은 모자 쓰고 방송합니다. 하루 종일 잤기 때문에 제 머리꼬리 요 모양 요 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모자를 좀 쓰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고차가 레몬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들이 알고 있는 정보, 차량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소비자의 정보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 한 1년 들어서 그게 오히려 역전이 됐어. 소비자들이 딜러들보다 오히려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차량의 이력 같은 걸 조회해 볼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생겼고요. 딜러들은 그런데 조회를 안 해요. 근데 오히려 소비자들이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딜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된 시장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나리자님처럼 이거 따로 조회를 해보니까 A필러 커터 패널도 수리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이게 정확한 게 아니야. 서류상의 정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일단 우리가 차량 가져올 때 기본적으로 2번은 검수를 해요. 뭐냐? K카 직원이 차를 사러 나가서 여기 뜯어보고 저기 뜯어보고 이 차는 왜 앞엔다와 앞문만 단순 교환이구나. 직원이 그렇게 한번 봤고 그리고 차를 가져오면은 성능장을 또 입고를 합니다. K카에서도 성능장 운영을 해요. 거기 성능장에서도 뜯어본 다음에 이 차는 앞문짝과 앞엔다 단순 교환이구나. 이렇게 2번 정도 검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수리 내역을 봤을 때는 왜 A필러와 리어 커터 패널도 판금이 돼 있을까? 앞엔더 앞문짝이 나갈 때 예를 들어 A필러 같은 경우는 앞문 교환을 하면서 정비소에서 살짝 이렇게 여기 페인트 조금 떨어졌네? 살짝 부치 좀 해볼까? 하면서 해놓고 정비했음 A필러 하면서 보험 이력을 올리는 경우가 흔해요. 말 그대로 어디 문제가 있어서 고친 게 아닌데 보험료를 좀 더 타먹을 목적으로 이력만 올리는 정비소들이 매우 흔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정비 이력이 하나 올라가게 되는 거야. 또 쿼터 패널 같은 경우는 앞문과 앞핸더를 뭔가 수리할 때 건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차의 전 주인이 어디 후진이나 하다가 살짝 어디 긁어 먹어가지고 도색이나 살짝 해볼까 해도 정비 이력이 하나 올라가요. 근데 방금 말한 그런 상황 문짝을 교환하면서 A필러 살짝 붓터치 좀 해볼까?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질 않아. 그래서 성능 검사할 때에도 이 차를 매입 나갔을 때에도 그런 거를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소한 이런 정비 내역에는 보험료 청구를 위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사고 여부를 따질 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어디 허위 딜러를 만났거나 어디 좀 요상한 사이트에서 샀거나 이상한 알선 딜러를 받거나 이런 거면은 좀 찜찜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K카에서 이렇게 본 거면은 서류 믿으시면 돼. 우리보다 요즘 소비자들이 정보를 더 잘하는 세상이 됐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정보 중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 걱정되게 하는 그런 정보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쿼터 패널 단순 판금인데 단순 교환 차량인데 이런 차량은 살만할까요? 몰라요. 쿼터 패널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쿼터 패널 같은 경우는 아무 차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성능지를 봤을 때 뒤엔다가 쿼터 패널이거든요. 요 뒤엔다 여기가 쿼터 패널인데 여기에 W가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는 골격으로 들어가거든요. 골격으로 들어가는데 요 W 붙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요 커터 패널이 좀 많이 꽝 찌그러져가지고 진짜 좀 어디 좀 잘려가지고 용접까지 들어간 경우 그때에도 W가 붙게 되고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찌그러서 조금 찌그러가지고 뽁 핀 경우 그때에도 좀 범위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넘어가면 W가 붙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봐야 돼요. 용접까지 들어간 유사고 차인데 단순 그냥 수리라고 해서 팔아먹는 딜러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성능지 원본에 사고 이력을 잘 봐야 됩니다. 사고 이력에 있음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W 찍혀 있으면 그거는 유사고차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기 W니까 별거 아니겠지 앞엔다도 괜찮다고 하니까 뒤엔다도 괜찮겠지 라고 하고 사시는 경우가 있어. 이게 엔카 성능제는 사고 이력 없음 뒤엔다 W 이렇게 돼 있는 차들이 실제 성능지를 보면은 사고 이력 있음 뒤엔다 W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이거는 굉장히 흔합니다. 못돼 먹은 놈들이 실수인 척 사람들 속여먹기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능지 원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동차 그림만 보시지 마시고 사고 이력란에 유사고로 돼 있는지 무사고로 돼 있는지 그거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사고 없는 단순 판금의 경우는 별 문제 없어. 그냥 가격만 조금 한 1, 2% 떨어지면 내 시대 대비 약간의 감가 요인은 됩니다만 별 문제는 아니다. 다만 어쩌면 이게 용접까지 들어간 골격 유사고일 수 있으니 꼭 성능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좋아질수록 이런 거야. 내가 엔카에서 차를 검색하는데 똑같은 차로 보이는데 어떤 차는 950이고 어떤 차는 1000만 원에 파네? 그러면 예전엔 소비자들이 이랬어요. 무조건 950 하는 차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연락하고 그쪽으로 찾아갔다가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도 많이 스마트해지기 시작하면서 950짜리 차는 왜 950일까? 1000만 원짜리는 왜 1000만 원일까? 이력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나리자님처럼 이 두 대의 차 중에 마음에 드는 차 최종 결정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카티 한번 써보자. 내가 이 차도 카티 쓰고 저 차도 조회하고 요 차도 조회하고 요 차도 조회하고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카티도 한 번 줘야 하는데 3,900원 든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으로 두세 대 정도 골라놓고 이런 3,900원 정도 세 대 정도 한 만원 정도 쓸 수 있잖아. 요거 본 다음에 이 차는 이런 이력이 있었네. 이 차는 이런 거 수리한 적이 있었네. 다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력도 괜찮아 보이고 가격도 적당히 보이는 차 이런 걸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왜? 저는 그거는 자신 있거든. 제가 파는 차들이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 적당한 시세대로 팔고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런 거 만약에 1940에 파는 차 1890에 파는 차가 있다고 저 비슷한 차가. 근데 소비자가 그 차도 보고 내 차도 보러 오잖아? 그럼 전 제 차 산다고 그거는 자신합니다. 왜? 1890 파는 차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런 거야. 그런 생각을 항상 스스로 해요. 이 차도 보고 저 차도 보고 요 차도 볼 때 비교 대상공에서 제가 파는 차들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마트해져서 이 차도 보고 저 차도 보고 요 차도 본다. 그래서 내 차를 한 번 더 볼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자신 있어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들은 진단이 붙어 있고 어떤 차는 진단이 안 붙어 있어. 진단이 안 붙은 차는 사실은 유사고차입니다. 근데 이렇게 앞펜다만 교환인데 진단이 안 붙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 앞펜다 딱 빵 받치는 사고가 나서 교환하면서 내부에 휀다 브라켓이나 이런 데가 좀 휘어있는 그런 충격이 약간은 들어간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차들은 성능지를 봤을 때 뒷장에 점검자의 의견란에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점검사항 재고 A필러, P필러 도색 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A필러에 도색 큰 적이 있으면 이거는 골격으로 들어가는 건데 도색 큰 적은 별건 아니에요. 앞엔다 빵 했을 때 요 A필러 쪽에 페인트가 좀 떨어졌어. 그래서 어이씨 얘는 왜 이렇게 뺏겨졌다냐 하면서 붓 좀 칠할 수 있거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충격이 들어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엔카 진단은 못 줘.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건 아닌데 좀 찜찜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경험상으로 담배 냄새가 아주 약간 있는 중고차는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으로 좀 커버가 되느냐? 아주 약간은 커버가 돼요. 아주 약간은. 업체에서는 담배 냄새를 이걸로 뺍니다. 제가 그 상품 홍보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담배 냄새? 미치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깡통이 있어. 그 네이버에서 한 캔에 5,000원인가에 팔더라고요. 그 깡통을 이렇게 뭐 F킬라처럼 찰칵 눌러놓으면은 연기가 치 나오는데 그거를 차량 그 와이퍼 앞에 있는 환풍구에다 꽂아놔요.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는 에어컨 최대로 켜놓고 환기를 시켜놓는 거야. 그러면 그 환풍구 내구로 들어간 그 깡통에서 나온 연기가 차량 그 내부 필터를 다 거쳐가지고 차량 안에서 수단이 되게 되거든요. 그거를 10분이었던가 30분이었던가 켜놓으면은 담배 냄새가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그런 상품이 있었거든? 그거를 업체에서 저한테 굉장히 강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약한 담배 냄새는 굳이 저희한테 안 오시고 요거 좀 하시고 좀 사과 식초와 물을 3대1로 비율로 섞어가지고 그거를 걸레 묻혀서 시트 좀 닦아주고 그 깡통 하나 틀어놓으면은 약한 담배 냄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오,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그래, 이거야, 이거. 이게 레몬향도 있고, 이건 뭐 라임향인가? 이것도 있고, 뭐 보라색도 있고, 그래. 이게 업체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5,500원이야, 5,500원.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차라면 요 포레스존 방향제를 한번 써보시면 어떤가? 이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실제로 써보고 좋은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와이퍼인데 여기 앞쪽에 보면은 환기구 같이 생긴 군형들이 있어. 군형들 맞지? 거기다가 이렇게 씨 하고 뿌려줬던 것 같아. 외부에서 이렇게 뿌려줘야지 안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필터들도 다 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담배 냄새 조금 더 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치 하고 한 1분 정도 분사가 돼요. 문 다 닫고 에어컨 켜놓고 그 내부 순환으로 공기 설정해놓고 그렇게 한 10분 틀어놓으면 돼. 담배 냄새는 많이 아주 많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만원, 20만원씩 내고 맡기는 클리닝 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걔네도 얼마나 많이 써봤겠어. 산도깨비도 써보고, 모두 써보고, 다 써봤겠지. 근데 나온 결론이 이거인 거야. 그렇습니다. 당근에서 차 개인 거래하잖아요. 옵션에 차 봐주는 분 서비스 이용하는데 99,000원이군요.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진단평가사님들 여러분들께 가끔 뭐 필요하신 분들께 연결도 해드리는데요. 그분이 국산차 뭐 소나타 그랜저 이런 거 보면은 얼마? 아마 8, 9만원, 10만원? 이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바조라고 유명 업체 있죠. 거기에서는 한 15만원 정도 받습니다. 당근에서 개인 거래하는데 옵션에 차 봐주는 분 이용하면 99,000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자, 중요한 거! 내가 당근에서 차를 보는 건 좀 싸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500, 600만원짜리 차를 산다고 칩시다. 실제로 차를 보러 갔더니 이거는 딱 보자마자 알겠어. 내가 봐도 알겠어. 차 외관도 너무 그지깽깽이 같고 엔진 소리도 경운기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냥 내가 보고 이 차는 아니다 하고 돌아올 수 있는 차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초벌 구이로 내가 직접 보러 가가지고 차 상태 다 마음에 드는데 정말 좋은데 이 차 사고 싶어요. 근데 판매자님 이 차를 사고 싶은데 최종적인 점검으로 이런 진단평가사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고 한번 차 상태 괜찮은지 괜찮다라고 하면 구입하겠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차들은 진단평가사님 동행하면은 괜히 돈만 쓸 수 있어. 직거래가 그래요. 렌카에 있는 차들은 처음부터 진단평가사님 동행하셔도 됩니다. 왜냐? 렌카에 있는 차들은 이래봬도 딜러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지가 않아. 우리가 가져왔을 때 문제 있으면 어느 정도 좀 고쳐놓고 한단 말이야. 상품화도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벌로 가가지고 봤을 때는 차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는 차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직거래의 경우는 처음으로 차 보러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뭐야 이 차 왜 이렇게 그지깨끼기 같아 라는 차가 수두룩백백해. 근데 그런 차를 처음부터 99,000원 내고 진단평가사 동행한다? 아니 그러다 보면은 차 10대 20대 보는데 다 동행하면 진단평가사 동행 비용만 100만원 200만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근에서 차 볼 때는 내가 먼저 가서 일단 초벌 구이로 한번 살펴보고 그랬을 때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은 계약하기 전에 이런 진단평가사 동행을 이용하시라. 근데 그럴 거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동네 정비소 가면 돼. 정비소 가서 별 얘기 없다라고 하면 차 구입할게요. 근데 정비소에서 만약 누유가 있다고 하거나 좀 고칠 때가 있으면 그 비용만큼은 좀 조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럼 판매하시는 분도 그럽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왜? 자기네들도 자기 차에 문제가 뭔지 자신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탈 땐 멀쩡했지만 정비소에서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좀 어떻게 반가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개인 직거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방송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